마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이야기, 설기문의 마음 세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이번 시간을 시작하면서 때마침 마음에 관한 좋은 시한수가 있기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감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를 통해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사상가이며 특히 자연주의로 대표될 만한 그런 분,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또는 누가 생각날까요? 특히 도시 문명을 벗어나서 산속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명상과 사색을 하면서 생활을 했던, 그러면서 시도 쓰고 수필도 썼던 그런 분, 유명한 분 있죠. 예, 맞습니다. 헨리 도로우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시 한 수를 낭송할 테니 들어보시고 그 의미를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얼굴은 짓밟힐지언정 마음만은 무엇에도 짓밟히지 말아야 한다. 눈을 안으로 떠라. 그대가 찾는 것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오는 것이 진정 그대의 것이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마음 속에 답이 있고 당신이 경험하는 문제 또는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한 답이 마음속에 있다. 즉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정말 어렵기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했듯이 아마도 도로우 또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시가 안 나오겠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 흐득이다 보면은, 삶에 찌들리다 보면은 주변 상황, 다른 사람,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기 바쁘지, 또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가 바쁘지,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 또 그런 시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지요. 또 설사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찾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아라. 도로도 너 마음 속에, 당신 마음 속에, 그대의 마음 속에 답이 있다 라고 했고, 불교에서도 일체 유심조라고 했는데 이 모두는 다 평범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뻔한 말 아닙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진리는 단순한 데 있다라고 하듯이 정말 단순하고 뻔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또 현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가꾸는 일에 좀 더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 분,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혹시 기억하거나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법 유명한 영화이고 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로렌스라는 영국 첩보장교가 아라비아 사막지대에서 활약하는 일종의 전쟁 영화,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로렌스라는 영국 첩보장교가
아랍의 나라들과 힘을 모아서 또 그 사람들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막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목 자체가 알려주듯이 아라비아 반도 또 그쪽 지역의 넓은 뜨거운 사막, 이것이 무대가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인 로렌스라는 사람의 생애를 기초로 한 1962년 영국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 로렌스가 아라비아 사막을 무대로 맹활약하는 그런 영화라는 뜻이죠. 로렌스는 아라비아에 정통한 군인이고 중위입니다. 그는 영국 군인이지만 아라비아의 상황 파악을 위해 파견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를 굳이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영화의 내용이나 줄거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 영화와 관련한 좀 더 재미있는 일화가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가 상영된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잘 돌아가는 극장 상황에서 이 영화가 끝이 났을 때 매점에서 말입니다. 차가운 음료수들이 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영화가 끝이 나면은 관객들이 매점에 가서 간식 같은 거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덥고 이렇게 하면은 차가운 음료수 같은 것도 많이 사 먹잖아요. 물론 날씨가 춥고 하면은 또 더운 음료수도 사 먹지만요. 그런데 실제로 영화관 실내에는 정말로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돌아가서 전혀 덥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매점에 음료수들이, 그것도 차가운 음료수들이 모두 다 팔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겪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책에 나와 있기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미국에서는요, 정말 에어컨이 잘 돌아갑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추워서 혼이 났어요. 왜냐하면 워낙 에어컨을 세게 돌리기 때문에 저는 또 추위를 잘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인데도 긴 재킷이나 이런 긴 옷을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어째서 관객들은 매점으로 몰려가서 차가운 음료를 다 사서 마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영화관 안이 시원하거나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장면이나 내용은 어떠합니까? 열사의 사막입니다. 뜨거운 사막지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계속 펼쳐지고 그 장면이 계속 눈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은 비록 시원하거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쐬지만 영화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과 같이 뜨거운 사막에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돌고 또 침을 삼키기도 하지요. 또 내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인상이 써지고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심지어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을 잘 드시고 특히 좋아하세요? 혹시 오늘 우리 외식하자 할 때 제일 먼저 어느 음식이 먼저 생각나고 그거 먹으러 가자라는 말을 하는 편입니까? 또 뷔페 식당을 간다면 제일 먼저 어느 음식 코너로 발길이 옮겨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음식이 상상되고 음식의 맛 같은 거, 냄새 같은 거 혹시 느껴집니까? 그래서 혹시 입에 침이 도는 느낌도 있나요? 저도 지금 잠깐 침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저도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기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입에 침이 돌았다. 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생각과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육체, 몸을 변화시키고 생리적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이죠. 단순하게 심리적 조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신경계통에, 생리적 계통에, 예를 들어서 혈액이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내분비 계통에 소화작용, 호흡, 면역력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아라비아 로렌스의
열사의 뜨거운 사막 장면을 보여주는 그 속에서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열사 뜨거운 사막 속에서 함께 뒹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영화 볼 때 주인공의 마음에 동화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의 장면이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는 곳이라면 괜히 차가운 느낌 느끼지 않습니까? 슬픈 영화를 보면은 내 현실과 상관없이 그 슬픈 영화에 몰입되면서 눈물이 나고, 코미디나 재밌는 영화를 보면 또 마찬가지로 내 현실과 상관없이 박장대소하는 그런 현상, 깔깔깔깔 웃는 그런 현상, 또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면은 내 현실과 상관없이 가슴이 쿵쿵쿵쿵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섭고 두렵고, 또 어떤 특히 겁이 많은 관객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상태이자 진실인 것입니다. 아라베이 로렌스,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앞으로 알아갈 마음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코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우리 몸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현실에, 또 우리의 삶에, 심지어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든 의식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할지는 모르지만 크든 작든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말씨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마음도 씨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씨라 그러지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웃는 낯이란 말은 사실은 웃는 마음이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는 그 마음이지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그리고 어떤 기회를 잡게 하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게 하기도 하고, 기회가 다가오게 하기도 하고, 도망가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인맥이 만들어져서 그 인맥에 의해서 삶의 과정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고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원효대사를 소개합니다. 서기 600년대를 사신 분입니다. 실제로 제 할아버지입니다. 설씨잖아요. 원효대사 아들이 누굽니까? 설총입니다. 그러면 설기문하고 같은 성씨 맞네 라고 아시지만 원효대사는 혹시 원씨 아닌가요? 라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하, 그건 아니죠. 원효대사도 설씨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저희 족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조상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효대사는 서기 600년대를 사신 분인데,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스님입니다. 그 원효대사 하면 당연히 해골물 사건, 일체유심조 명은 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멀고 험한 당나라 유학길에 해골물 하나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작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경험 하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10년을 준비한 유학길이라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 옛날 그 시절에 경주에서 중국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과거에 평택 지역에서 아마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중국으로 갔었나 봅니다. 그래서 평택 항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곳에서 일이지만 그 전날 밤에 그렇게 달콤하게 마셨던 물을 다음날 아침에 봤을 때 해골물이더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보니까 빵이 있던데 그 빵을 맛있게 먹었다. 출출하던 차에 우유가 있기에 우유를 또 마셨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났고 빵에 곰팡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이쿠야 이제 배탈 나겠구나 하면서 당황했던 적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구토도 나오는 것 같고 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실제로 그렇게 구토하고 배가 아팠던 적 있으세요? 아마 예민한 분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봐서 날짜를 잘못 봤고 그게 곰팡이가 아니고 뭐가 다른 게 묻은 것이 곰팡이로 잘못 보였던 것, 그것을 나중에 알고 아우 속상해 뭐 이런 적 있으세요? 살다 보면 그와 유사한 경험들 들어있을 거예요. 뭘 잘못 알고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오해해서 큰 실수를 한 적도 있고 할 뻔한 적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 착각한 그것이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착각한 것에 따라서 화도 나고 슬퍼서 눈물도 흘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입시철이 되면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가끔 나옵니다. 학생도 그렇고 일반 성인들도 무슨 승진시험에, 무슨 자격시험에,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취직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잘못 본 거예요. 아니면 합격자 발표에서 오류가 있어갖고 실제로는 합격인데 불합격으로 처리돼서 통보가 됐고 며칠 후에 그것이 바로 정정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죠. 네,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것하고 실제로 내가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효대사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그것이 워낙 대단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학길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다시 경주로 되돌아갔지요. 이때 우리 원효대사께서는 오도송이라는 개송을 하나 읊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마음이 생하는 까닭에 모든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감실과 무덤이 다르지 않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현상 또한 아름아리에 있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달리 구하랴.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마음이 멸하면 감실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란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멸한다는 말은 마음이 죽는다 이 말이겠죠? 멸한다. 멸한다는 것이 그냥 파괴되고 망하고 없어지고 이런 의미니까 마음이 죽는다 이 말하고 같을 겁니다. 여기서 감실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불교나 유교, 기독교, 천주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이나 신주 또는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시는 그런 특별한 공간인데요. 이거는 생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생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고 어둡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실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튼 원효대사가 그렇게 읊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만큼 마음의 깨달음이나 마음에서의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제대로 깨우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게 아니죠. 서양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에픽테투스라는 그리스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약 20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우리 원효대사보다 한 500~600년 이전에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에 해당하는 에픽테투스라는 분이 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음에 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여기서 빵이 정말 썩었나 안 썩었나, 정말 해골물이냐 아니냐, 정말 사막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사물이고 객관적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 그것과 관련된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느낌, 기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 얘기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결국은 몸과 마음의 병도 만들고 이 마음이 우리 모든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얘기들은 다음 3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